시간에는 중1 등식의 성질과 이항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1. 먼저 첫 번째 할 것은 등식의 성질입니다. 등식의 성질. 등식의 성질. 어떤 문제든지 성질을 알고 있으면 잘 해결할 수 있죠.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 사람의 성질을 알면 우리가 어때요?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처럼 수학 문제에서도 우리가 그 성질을 알면 해결할 수 있는데, 오늘은 등식의 성질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등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예요? 등식은 등호가 있는 식이죠. 등호가 있는 식. 등호가 있는 식. 등호가 있다는 말은 어때요? 같다라는 거죠. 같다. 등호 같을 등자니까.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5는 8이다. 이렇게. 이걸 등호라고 하죠. 예. 등호가 들어있는 건 다 등식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3 더하기 5는 8이 맞죠? 그럼 이건 참인 등식. 이렇게 말해요. 참인 등식. 그죠? 그 다음에 10 빼기 6은 5다. 그러면 이것은 틀렸죠? 그러면 거짓이라고 합니다. 거짓에. 이렇게. 근데 이제 참인 등식이라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참인 등식. 제일 쉬운 걸로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20은 20하고 같다. 당연한 거죠. 참이죠, 참. 이렇게 참이었을 때 그냥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냥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자, 20하고 20 같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등호를 기준으로 위 왼쪽을 우리가 좌변이라고 그래요. 좌변. 여기서 좌변은 여기겠죠? 여기 좌변이고, 여기가 오른쪽을 우변이라고 합니다. 우변. 여기가 우변, 여기가 우변이 되겠죠. 됐어요. 이게 참이라면 좌변이 20이고 똑같이 우변도 같은 수다고 말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여기 선생님 똑같이 5를 더해줘. 여기도 똑같이 어때요? 5를 더해주면 25, 25 어때요? 그 결과는 같습니다. 근데 그 더해준 수가 마이너스여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더해줘도 15, 15니까 결과는 같아지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건. 자, 이번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번에 좌변 20, 우변 20에서 이번 한번 빼볼게요. 빼기 5. 또 빼기 5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빼면 15. 15니까 어때요? 똑같죠? 결과가. 등식은 성립한다. 그 빼는 수가 마이너스여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5를 빼고 여기서 또 마이너스 5를 뺀다고 하면 그거 밖에서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25, 그래서 25니까 결과는 같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 20. 같은 수다. 같은 수. 같을 때 똑같은 수를 곱해주죠. 곱하기 5. 여기도 곱하기 얼마? 5를 하면 어때요? 그 결과는 100배 같겠죠? 근데 그 곱하는 수가 마이너스도 상관없어요. 그죠? 마이너스도 상관없고 0에도 상관없습니다. 곱할 때는. 그죠?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같아지죠. 그죠? 4번. 네 번째는 어때요? 나눠주는 거죠. 20 나누기 5. 20 나누기 5. 이렇게 봅시다. 그럼 결과가 4. 여기도 얼마예요? 4. 그 결과는 같겠죠. 나눌 때 마이너스 5로 나눠도 어때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그 결과는 같아지죠. 근데 나눌 때는 0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0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등식의 성질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등식의 성질이 몇 가지? 4가지. 이거를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같이 적어보겠습니다. 자, 등식의 성질 4가지. 일단 1번 뭐다?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뭐해도, 같은 수를 더하여도 외울까? 더해도 뭐는?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등식은 성립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등식은 성립한다. 자, 두 번째는
등식의 양변에서 그래야 돼. 뺄 때는. 그래서 같은 수를 모아도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렇게 됐죠? 다음 세 번째는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뭐해도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더할 수 있고 뺄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등식의 나눌 때는 양변을 나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국어로 양변을 같은 수인데 뭐가 0이 아닌 같은 수로 뭐해도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등식 성립하지. 이거를 이제 선생님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왜냐하면 식으로 나오니까 문제가. 예를 들어서 A는 B일 때 이게 참이란 말이에요. 네, 같을 때. 예를 들어 20하고 20이 같은 것처럼 이럴 때 일단 1번 첫 번째 A 더하기 C, B 더하기 C 같은 수 C를 더했죠. 그러면 등식 성립한다. 두 번째 이 말로 된 걸 식으로 쓰는 거예요. 식으로 쓰면 훨씬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식을 사용하는 거죠. A 빼기 C, B 빼기 C 하면 결과가 같다. 됐어요? 세 번째는 곱해주면 뭐라고 할까? A 곱하기 C. 이제 곱하기 생략하니까 AC, B 곱하기 C, BC는 결과가 같다. 이렇게. 다음 마지막 네 번째 A 나누기 C 이렇게 표현해요. 분수로 C분의 A 그다음에 B 나누기 C분의 B는 같다. 단 여기서 꼭 이걸 넣어줘야 돼. C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이 조건 넣어줘야 됩니다. 이거 안 들어가면 틀려요. 자 이렇게 말로도 식으로도 등식의 성질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들 다 안 보고 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등식의 성질을 왜 배웠냐?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그런 거죠. 방정식. 그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지울게요. 지우고 다 안 보고 말할 수 있도록 해놓으세요. 그렇고 이제 등식 성질이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있어. 안 보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제 복잡한 식들도 우리가 해를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제 방정식 x 플러스 5는 17.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 쉬운 걸 해볼게요. 이것을 풀어라. 방정식을 풀라는 말은 해를 구하라는 말이죠. 즉 마지막에 x가 얼마인지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는 암산을 해도 x가 1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것을 등식의 성질을 사용해서 하는 그 요령을 좀 알아야 되니까 한번 등식의 성질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해보고 나중에 더 복잡한 식들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우리는 x를 구해야 되는데 이 식은 어때요? x에다가 5를 더해놨어요. 한 번은 이렇게 5를 더했을까? 그 더한 5를 다시 어때요? 더하기 전 상태로 보려면 어째야 돼? 5를 5만큼 반대로 빼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빼기 5를 합니다. 그러면 우변에서도 똑같이 빼기 5를 해야 된다 그랬지 아까. 등식의 성질은 뭐예요? 양변에 같은 수를 빼줘야지 등식 성립한다 이렇게 돼요. 됐어요? 그럼 여기 플러스 5, 마이너스 5 무효가 되고 x만 있는 거고 그 결과는 17 빼기 5와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니 답이 12가 나오죠. 선생님 10이라고 안 쓰고 이제 이걸 보면은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등식의 성질을 거쳐서 어때요? 이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비교해 보면 뭐가 바뀌었어요? 비교해 보면 뭐가 바뀌었어? x는 그대로 있는데 여기 플러스 5는 사라지고 대신 이쪽에 반대로 마이너스 5가 생겼죠. 등식의 양변 같은 수를 더하고 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과정을 한 단계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여기로 올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필요한 x만 남기고 이 좌변에 필요 없는 플러스는 이쪽으로 넘겨주면 된다. 보내면 돼. 근데 플러스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아까 그 성질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를 뭐라고 한다? 네, 이거를 이항이라고 해요. 이항이라고. 그죠? 이항을 이용하면 한 단계를 더 줄일 수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방정식 풀 때 이렇게 이항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5였다면 반대로 여기 마이너스 5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5였다면 반대로 플러스 5가 나타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x는 12라고 이렇게 빨리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이해됐어요? 그죠? 그럼 한 번 더 풀어봅시다. 문제 이제 x-8은 20. 그러면 어떻게 한다? 2항을 이용한다. 2항을 이용해서 x만 놔두고 x는 20이 있고 얘를 보낼 수가 있어요. 2항. 항이 이사 가는 거죠. 옮길 위자. 항 이사 가는데 마이너스 8 이사 가면 플러스 8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x는 얼마가 된다? 28이 된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죠. 이렇게 쉽게. 됐어요? 그래서 더 복잡한 식들도 다 2항을 이용하면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줘보면, 자, 아까 등식의 성질 첫 번째 했고, 오늘 선생님이 2항까지 한다고 했잖아. 2항에. 2항이라는 건 뭐예요? 얘네들을 다 우리가 항이라고 부르죠. 항. 이런 항들을 무조건 좌변에서 우변으로 또는 우변에서 좌변으로 넘길 수가 있어요. 옮길 수가 있는데, 항의 부호를 바꿔줘야 되죠. 플러스는 뭘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플러스로. 그래서 항의 부호를 바꾸어서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이항이라고 합니다. 이항. 그래서 이항을 이용하면 방정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세 번째, 이항은 아까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 등식의 성질에서 나온 거죠. 근데 등식의 성질 중에서도 양변에 같은 수를 뭐예요? 이렇게 여기는 더해줬을 거 아니에요. 더하거나 뭐한 거. 빼는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이항은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등식이 성립함을 이용한 것이다.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이항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건데 그 중에서 같은 수를 양변에 더하거나 빼는 거.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항을 이용하면 이제 더 어때요? 복잡한 방정식도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볼까요? 조금 더 살짝 더 복잡한 것들로 해볼게요. 자, 2x 플러스 7은 어때요? 5x 마이너스 8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마지막에 답을 갖다 항상 이렇게 x는 얼마 이렇게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x가 있는 것들을 다 좌변으로 이항하는 거예요. x가 있는 것들을. 2x 얘는 원래 있어 놔두고 얘가 넘어와. 이항할 수 있어. 그러면 부호가 바뀌어야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5x 이렇게 됩니다. 는 여기에 마이너스 8이 있고 플러스 7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x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렇게 이항을 시켜줍니다. 양변 같은 걸 더하고 빼놓으래요. 그래서 계산해.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x는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5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x를 구해야 되니까 이 x 앞에 곱해져 있는 마이너스 3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x를 나눠줘야 돼요. 곱하기 반대로 마이너스 3 나누고 여기 마이너스 15도 양변 이쪽으로 이걸 나눠야 되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3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등식이 성립한다. 약분해주고 뭐예요? x는 마이너스 속엔 플러스 되죠? 여기도 마이너스 속엔 플러스 약분하니까 5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방정식 푸는 기본 패턴이에요. 패턴. 자, 여기까지. 오늘은 등식의 성질하고 이항이 어떻게 나온 건지, 이항의 뜻과 그 다음에 이항을 무엇을 이용한 건지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